2시 구간대 되면 또 변동성이 한 차례 커지고 이제 마감 30분여 앞두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계속해서 좌불안석으로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서 세 가지 포인트만 딱 골라서 오늘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오늘 김근우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예, 지난주 이 시간에 또 화장품주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 한 주 동안의 흐름 상당히 좋았고요. 오늘은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부터 알아보자.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시장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 지표에 민감한 시장입니다. FOMC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더 그 하나하나 의미를 곱씹고 있는 요즘 장세인데 지수의 변동폭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어서 시장 전체적인 흐름부터 좀 파악을 해주실까요? 네, 사실 지금은 이제 종목 단위로 움직이는 것보다 뭐랄까 지수 단위 그리고 시장 단위로 움직이는 거에 보다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도 섹터 단위 변동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 단위로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커요. 사실 지난주는 그냥 하염없이 모든 섹터가 딥페이크라든지 전기차, 화재, 코로나 치료처럼 중소형 테마단 몇 개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모든 섹터가 다 내려왔으니까요. 근데 또 오늘은 전반적인 반등세가 나름 또렷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와중에서 결국 중요한 지점들은 지표 발표에 따른 민감도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표 발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있었던 고용 데이터들 보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평시 장세면은 그다지 의미를 두지 않았을 내용들,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지표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 가운데서는 해당 작은 지표 하나하나가 글로벌 단에서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나비 효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는 9월 18일에 있는 FOMC까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주도는 미국 증시에 있는 지표 발표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발표된 걸 보면은 일단 중국의 CPI가 계속 0%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상승한다라는 측면을 보자라면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나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중국은 정부 단위로 해서 부동산부터 경기 부양책을 매년 그리고 매 분기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경기가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지 상승의 포인트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저는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올해 내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는 순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 또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중국은 일단 그렇게 두고 우리랑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뉴욕 증시와의 관계를 보려면 일단 환율을 봐야겠죠. 환율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두 달 전만 해도 거의 1,400원을 육박하는 환율에서 고환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출 중심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됐었더라면 지금 환율이 다운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는 환율에 포인트를 두는 것보다는 이제 다음 차시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하 시기라든지 그럼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좋았던 섹터들 반도체라든지 예를 들어 전력기기라든지 좋았던 섹터들이 그럼 금리 인하기 이후에도 계속 좋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지점들에 좀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있는 미국의 CPI도 당연히 봐야 되고요. 고용 데이터 나오는 것도 봐야 되고 이런 측면들이 우리는 다음 주 연휴인데 미국에서는 계속 민감하게 다음 주에도 또 다다음 주에도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CPI 때까지는 FOMC 발표 실제 금리 인하가 진행될 때까지는 유심히 단기 모멘텀 경기 지표에 따른 단기 모멘텀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에 경제지표 발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발표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등락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 장세로 이번 주를 이미 좀 예상을 하시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앵커님께서 잘 말씀 주셨지만 이 변동성 장세라는 건 우리가 위로도 열려있지만 밑으로도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 증시 자체가 지금 밸류 대비해서 레벨을 너무나도 적게 평가받고 있죠. 완전 초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경직도는 나올 건데 이런 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장만 봐도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바이오 같은 경우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좋게 말씀드렸던 화장품, 미국형 화장품들은 또 엄청 세게 올라가죠. 근데 다른 섹터들은
사실상 전 거래일 종가 정도에서 머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섹터 단위로 막 갈리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 변동성 장세에서도 시장의 중심이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또 갈려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되는 바이오라든지 또는 미국향 화장품이라든지 지금까지는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반등 가능성이 높은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때마다 그리고 반등뷰가 나올 때마다 좀 세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을 긍정적으로 좀 포인트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그림부터 그려봤고요. 이제 조금씩 좁혀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섹터에 따라서 성적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장 시장 대비로 바이오는 상당히 좀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보니까 코스닥이 아니라 바스닥이라고 불러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우스갯소리로 해주시는데요. 이렇듯 또 시장에 대안이 돼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가 하면 IT는 장 초반에는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그래도 일정 부분 회복되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렇게 섹터별로 온도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될까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요. 우리가 반도체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맨날 수출 데이터 좋다면서 반도체가 지금 잘 팔리고 있다면서 왜 이렇게 안 좋죠? 라고 보실 수 있지만 반도체는요. 특히 HBM 단 종목들은 수출 데이터 좋기 전에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 말고 SK 하이닉스로 봅시다.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놓고 보자라면 이게 출발한 게 이미 한참 전이에요. 그렇죠? 이 저점 찍고 턴어라운드 한 게 2022년도가 2년도 말 그리고 2023년 초가 되니까 이때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반도체 데이터 언제부터 찍히죠? 좋게 찍히는 게 24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선반영치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HBM 매출도 같이 여기서부터 턴어라운드 됩니다. 24년도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다음 사이클 하락에 대한 선반영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단계에서 반도체가 아예 끝났냐? 그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봐요. 다만 주가가 상승으로의 선반영이 미리 한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단기 하락 변동성은 좀 이겨내야 되는 그런 국면인 거고 저는 아직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게 SK하이닉스가 뭐 1, 2조짜리 기업이 아니에요. 지금 움직이는 폭 보세요. 이게 뭐 주식인지 코인인지 모를 정도로 단기 변동성이 지금 엄청 터지고 있는데 7월 이후로 얘가 좀 진정이 돼야 됩니다. 진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의미로 보면은 조금 쉬어야 돼요. 이렇게 막 거래도 튀는 게 아니고 좀 거래도 없고 좀 횡보도 하고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측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게 지금의 반도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락도 멈춰야 되고 또는 기술적 반등도 일부는 좀 멈춰야 되는 타이밍에 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수출 데이터 이쪽은 별로 꺾인 게 없어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했을 경우엔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직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 단위로 보자라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이쪽에서 근데 이제 이 밑에 단은 조금 다릅니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비슷한 의견 계속 드리고 있는데 PSK홀딩스 뭐 더 밑에 쭈루룩 많지만 대표적인 종목들 얘기 드리자면 얘네들 있죠. 얘네들 한미, 이수페타시스, PSK홀딩스 여기서 먼저 조정 나와야 됩니다. 먼저 빠지기 시작했고요. 일단 대장 아니다 보니까 이게 수출 데이터, 그러니까 매출 데이터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모멘텀 플레이가 끝나는 구간이 와야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이거 보유자분들은 좀 고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횡보의 기간도 고생을 하실 테지만 하락도 아직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측면들이 어디서 파생되냐면 지금 빅테크들이 7월 고점 찍고 다 밀리고 있거든요. 애플 정도 제외하고는 다 밀리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정도 특이한 종목들 빼고는. 그러면 이 빅테크들이 밀리는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단 말이에요.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하락 국면을 끝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랄까 대외 변수에 지금 의존도가 높아진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쪽 HBM 땅 같은 경우는 보유자분들은 예를 들어서 반등뷰가 나올 때 엔비디아발 반등뷰가 나올 때 오히려 좀 정리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나는 좀 기다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장 횡보 반도체 섹터의 횡보기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 주시는 거 이런 두 가지의 포인트를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의견이 또 갈립니다. 에너지 솔루션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쪽은 먼저 출발을 혼자 했어요. 다만 혼자이기 때문에 좀 외롭게 가고 있긴 한데 이쪽과 더불어서 따라가고 있는 삼성 SDI
여기도 저는 그나마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정도 움직임 정도면 시장 조정 나올 때 조정 나오고 반등 나올 때 남들 반등보다 좀 더 세고 굉장히 적합한 정도라고 보는데, 이 밑에 이제 소재로 가면 조금 머리가 아파져요. 제가 소재는 사실 웬만하면 반등을 활용하셔라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에코프로 BM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요날. 이때 아무래도 시장의 중심 자체가 2차전지였습니다. 2차전지 제외하고 바이오 조정, 반도체 조정, 화장품 조정, 뭐 전력기기 조정 다 조정 나왔었어요. 근데 이때 제가 뭐라고 코멘트 드렸냐면, 이 상승을 활용하는 매매로 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활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수익 실현을 하시건 또는 현금 보유를 하시건 전략적으로 좀 스탠스를 가져가셨을 테고, 실제로 이후 조정을 좀 안 맞으실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저가 갱신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저는 좀 솔직히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아예 저는 중장기로 볼 거예요. 끌고 갈 거예요 하시면야 상관없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2차전지 섹터에 일단 단기 반등 뷰를 좀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게 될 수 있어요. 평단 자체가 굉장히 위에 잡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흔히 지지와 저항 얘기할 때 이런 거 얘기하죠. 이렇게 고점 저점 놓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잖아요. 깨고 내려가면 여기 이제 저항 나옵니다. 지금 이전 이제 매물대가 다시 또 저항대로 바뀌어버릴 수 있어서, 이거 소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지점을 좀 유의하셔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드려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따가 제가 바이오 얘기는 할 거니까 화장품 얘기 간략하게만 드리면, 역시나 이제 미국형 화장품 좋죠. 이번에도 실리콘2 대장으로 잘 가고 있고요. 시장 대비해서 훨씬 강합니다. 여기에 오늘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기존에 쉬고 있던 화장품들도 잘 가거든요. 일단 아모레는 제가 이제 권장드린 종목은 아닌데, 제가 권장드린 건 실리콘2라든지 뭐 VT,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쪽이었는데, 생산 쪽이었는데, 생산이랑 플랫폼도 좋고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모레퍼시픽 저는 이거 저가 매수로 봐도 될까요 하면은 아직은 안 좋아 보여요. 좀 더 올라와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왜냐면 화장품들이 다 밸류가 상단에 지금 있는데, 아모레는 이제 한번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레벨 자체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키 맞추기가 진행돼야 좀 안정화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VT라든지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미국향 띄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잘 올라오고 있고, 끝났다고 보기 좀 어렵죠. 그래서 화장품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조정 단계에서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이 시간에 드렸던 코멘트 듣고 조정 단계에서 담으셨던 분들은 아마 수익 잘 챙기시지 않았을까. 그래, 단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보고, 근데 이렇게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으니까 저는 또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한 번의 수익 실현 이후는 이제 또 조정을 기다리는 단계로 보시되, 이렇게 미국향 종목들은 계속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중요한 건 미국향 아닌 애들은 사실 아닙니다. LG 생활건강이나 이쪽도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사실 이 매물대 돌파는 안 나와요. 바닥 반등 정도라 가지고 이런 게 좀 더 나와도 저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안 보일 것 같아요. LG 생활건강을 필두로 해서 이제 중소형 브랜드들 있죠. 마녀공장, 삐아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쪽은 저는 아직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정 단계에서 사보고 또 적절한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얘네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로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나. 요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심 많은 sek터, 화장품, 반도체, 2차전지에 대한 각각의 의견이었고요. 다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오늘장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군 제약바이오입니다. 이 부분을 좀 빼놓고 아마 이 마지막 포인트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려고 이쪽으로 할애해 주신 것 같은데, 오늘장에서도 비교적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또 차이가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오늘장 비만 키워드 떠오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대기돼 있는데, 재료 노출되고 나서 급락하는 거 아니야? 혹은 조금 더 일찍 차익 매물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한편으로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제약바이오는 제가 꽤나 긴 시간 동안 강조를 많이 해온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몇 개의 종목들을 좀 간추려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얘기 드려야 될 거는, 오늘 일단 전반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방금 앵커님 말씀해 주셨지만 비만 치료제나 이쪽은 사실은 가시권 내에 있는 종목이 저는 펩트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 기술력도 그렇고
어떤 모멘텀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 여기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 정도로는 안 됩니다. 더 반등세가 나와서 지금 하락 국면을 어느 정도 깨트릴 필요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펩트론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이외에 막 대봉 LS나 이쪽도 사실 이게 거래대금 쏠리면서 가는데, 이거 전형적인 테마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중소형주에서 테마주로, 그러니까 실제 기술력이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출 단계에서 제품 단계에서 서비스 단계에서 연관성은 없는데 이런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테마로 형성되는 애들은 저는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상승한 게 또 그대로 반납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 잘 하시는 걸로 보시는 게 좋고, 테마따는 여기에 뭐 블루엠텍이나 D&D 파마텍 이쪽도 있는데 저는 이거 반등 나올 때 잘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잘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10월에 이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제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막 튀는데, 실제 비만 치료제랑 연관성 있는 애 많이 없어요. 경구용 치료제를 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실제 경구용은 지금 빅파마들도 이상 단계예요. 실제로 하려면은 빅파마들 이상 나오는 것을 앞서는 기술력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테크는 국내에 없습니다. D&D 파마텍이 도전하고자 하는 거는 뭐 알겠는데 그런 최첨단 기술에서 빅파마들이 선점하고 있는 내용을 똑같은 레벨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웬만하면 라이센스 아웃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은 실제 테마다 보니까 잘 정리하시는 거를 저는 필두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오늘 중요한 얘기 나왔던 게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비전 발표를 했는데 사실 키워드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 시밀러는 원래 셀트리온 대장이었죠.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신약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키워드로 등장하는 게 ADC라든지 항체입니다. 항체에서 원래 셀트리온이 강했었는데 이런 ADC 플랫폼과 항체의 영역을 굉장히 잘 키워보겠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신약과 이 바이오에서의 이 시밀러에서의 매출을 5조까지 올려보겠다라는 거예요. 5조.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완전 데이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진펜트라를 기준으로 해서 매출 상승이 아무래도 많이 나올 것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일단은 방향 자체는 이렇게 신약을 추가했다라는 거, 시밀러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바이오테크 중심이 될 수 있는 신약 테크도 같이 하겠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CDMO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셀트리온은 CDMO에 적극적이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자 새벽이 되면은 미국의 하원에서 생물보안법 표결 시작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난번 6월, 7월에 왜 이게 통과가 안 되냐면 법안의 조항을 바꾸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제재 내용을 더 세게 할 거냐, 더 세게 하지 않을 거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더 세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대선 후보들이 둘 다 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결 뭐 끝까지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 그러니까 우시그룹사들이 갖고 있는 CDMO에 대한 비중이 아무래도 우리 국내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 당연히 높게 점쳐지는 거고, 이쪽 종목들이 집중을 받았던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T팜, 바이넥스 같은 CDMO 종목들이었는데 셀트리온도 이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트렌디하고 바이오테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방향에서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적합한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는 지점이 있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플랫폼 단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알테오젠, ABL 바이오, 프릴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쪽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사실 시장 대비해서 별로 안 빠졌어요. 이쪽은. 그 말은 시장 대비해서 별로 안 빠졌다라는 거는 시장보다 강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정기에 잘 체크하신 분들은 아마 이 단기간에도 잘 수익을 쌓아두지 않았을까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물론 이쪽에서도 프릴이나 ABL 쪽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작은 기업들은 그래도 낙폭이 좀 커요. 그래서 이거 매물대 뚫고 올라가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거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은 좀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형성한 저점대 이거 이탈하면 이쪽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리가캠이나 알테오젠 이쪽은 아직 건강하죠. 견조하고요. 플랫폼 단 대장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건데 이쪽은 저는 당연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알테오젠, 리가캠은. 그래서 같은 섹터 내에서 모멘텀을 달리하고 있는 지점들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드렸던 이런 코멘트, 이 바닥 깨면은 더 빠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정리해야 되는 기점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 정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법은 내일 새벽에 표결을 해서 결과를 내일 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은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재료 노출로 내일 뭐 휘청인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 간략하게만 알려주세요. CDMO 쪽은 휘청이려면 더 상승을 해야 돼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게 시총이 커가지고 다른 바이오테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 저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생물보안법에 대한 통과는 누구나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통과가 안 되거나 또 지연되면은 그거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만약에 지연이 되더라도 올해 연내 통과는 양당이 둘 다 공략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방금 열심히 설명드렸던 셀트리온입니다. 네, 어떻게 셀트리온 제가 가격 내용은 다 전략할지 알려주세요. 네. 내용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은 저는 오늘 종가 이하에 잡으셔도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자, 목표가는 22만 원 1차 목표가 드리고요. 손절가는 1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 넘어설 가능성 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3포인트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